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몰스텝의 저자 박효철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글쓰기 코칭 오늘 벌써 25일 차를 맞았습니다. 오늘은요. 마케터의 글쓰기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책은 이선미라는 분이 쓰셨고요. 이 내용 중에서 마케터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지 결국은 팔리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팔리는 글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서비스죠. 토스. 여러분들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가 매력 있는 이유는, 똑같은 카피라도, 똑같은 안내 문구라도 정말 다르게, 남다르게, 그리고 쉽게 풀어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A, 오늘은 카드값 결제일입니다. 그래도 카드값을 지금 선결제할까요? 결제일에 카드값을 내면 카드값이 중복 결제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다음날 결제 계좌로 재입금해 드립니다. 왜 카드를 종종 저희가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예산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선결제, 중복 결제, 결제 계좌로 재입금 이런 말을 우리가 모르진 않지만, 그러나 아주 선명한 내용도 아니죠. 뭐, 한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선결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지만 그게 진짜 정확한 뜻을 모르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는. 근데 자, 같은 내용인데 토스는, 이게 앞에 A는 일반 시중은행의 어떤 글쓰기라면 B는 토스의 글쓰기입니다. 토스의 안내 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오늘은 카드값 나가는 날이에요.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나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나간 금액은 내일 내 계좌로 환불돼요. 그리고 훨씬 더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한자도 거의 안 썼죠. 환불 정도만 썼죠. 저는 이런 게 우리가 글을 쓸 때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내가 아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한 거의 모든 책은 중학교 2학년생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수준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2학년생이 읽을 수 있는 글이란 건 정말 중학교 2학년생을 타겟으로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쉽게 쓰라는 거죠. 쉽게 써서 손해볼 건 전혀 없습니다. 예. 단 한 명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옳은 내용일 거잖아요. 특히나 은행 서비스처럼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면요. 한 가지 더 볼까요? A는 신용관리. 땡땡땡님 대출 잔액이 달라졌어요. 잔액을 확인하세요. 뭐 이것도 뭐 이해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B는 이렇게 합니다. 토스는 드디어 대출 끝. 땡땡땡님 갚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신용 점수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더 친밀하지 않나요? 뭔가 말을 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토스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마 쉽지 않은 고민들 또 언쟁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확하게 남들 하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팀도 있었을 거고 조금이라도 쉽게 쓰자는 그런 어떤 고집스러운 주장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다른 어떤 서비스보다도 이렇게 이렇게 뭐 문구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아주 작은 노력이잖아요. 다른 어떤 서비스를 개선한 내용에 비하면 이런 작은 변화로도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진짜 서비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양이가 아침부터 열심히 뭔가를 스크래치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신경 쓰이네요. 여러분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컬리가 또 어떻게 글을 쓰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켓컬리는 또 토스랑 또 다르죠. 조금이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래서 비싸게 파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A와 B 중에서 어떤 쪽이 마켓컬리의 글쓰기인지 한번 비교해 보시죠. A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밥에서 김의 두께, 식감 등에 따라 김밥 맛이 달라집니다. 땡땡김은 품질 좋은 국산 김을 엄선하여 2번 구운 김밥용 유기김을 완성했어요. 도톰한 두께의 김을 고온에서 2번 구워 한층 바삭바삭하고요.
김 고유의 은은한 맛과 향긋한 향이 김밥 맛을 더욱 좋아지게 한답니다. 김 위에 고슬고슬한 밥과 여러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 나만의 김밥을 만들어 보세요. 열매로 포장한 상품이라 남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고 뭔가 글 좀 써본 사람들 쓰는 것 같죠? B는 이렇게 씁니다. 청정바다에서 자란 고급 원초를 사용해 정성껏 만든 김입니다. 좋은 원료만을 엄선해 두께가 두텁고 식감이 좋습니다. 또한 쉽게 찢어지지 않고 탄력이 있어 김밥용으로 좋습니다. 고온에서 2번 구워 더욱 바삭바삭하고 향긋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글도 뭐 못 쓴 글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뭐 고급 원초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길게 쓰더라도 A처럼 쓰는 쪽이 조금 더 끌리지 않으시나요? 좀 더 상세하고 좀 더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톤 앤 매너를 가진 그림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역시 A가 마켓컬리가 쓴 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김을 구매하실지 궁금합니다. 신말님 제가 그냥 답을 말해드렸네요. 저희가 실시간이면 제가 좀 질문을 드려봤을 텐데 저희가 시차가 좀 있어가지고 굳이 길게 끌지 않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비슷한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해요. 자, 3번, 정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내용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끌기 위한 그런 어떤 정성이 들어간 김을 굽듯이 2번, 3번 굽듯이 김을 굽는 듯한 그런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용 글쓰기는 도입, 근거,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 모두 같은 말이다. 도입, 근거, 메시지는 각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각 부분에 뭘 써야 할지 명확해진다. 서론에서는 독자를 끌어들이고 본론에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결론에서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각 구성 단계에 알맞은 글 전개 방법을 선택했으면 글 한 편이 만들어진다. 이 패턴을 몸에 익히면 글을 쓸 때마다 구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목적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다. 저는 기승전결 이런 표현보다는 도입, 근거, 메시지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좀 더 쉽게 2가지로 얘기 드렸었죠. 에피소드와 메시지. 그래서 에피소드가 아마도 이제 도입이나 근거에 해당을 할 텐데, 근데 에피소드도 나눠보면, 후킹하는 요소, 첫 도입 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내용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 제시하는 게 그 다음에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내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를 쓰는 게 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글을 쓰신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있었나? 에피소드.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나? 메시지. 딱 이 2가지만 생각하고 글을 쓰세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여러 글을 쓴다고 할 때 대부분 90% 이상은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소설이나 시를 쓰려고 애를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서나 뭐 이런 사업 제안서 이런 것들은 또 나름의 양식이 있죠. 근데 저희가 쓰려고 하는 거는 한 권의 책을 쓰려고 하는 에세이에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수필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거의 에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세이처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교감, 공감, 그리고 설득을 하기 위한 글쓰기라면 이런 구조를 항상 머리에 넣고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도입, 근거, 메시지. 그것도 어려우면 에피소드 플러스 메시지. 이 2가지만 생각하시면 한 편의 글을 쓰는데 구성의 복잡함으로 인해서 헤매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사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책을 읽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화면이 제가 저기 플레이를 안 해놔가지고 아까 그 방송 준비 중 화면이 그대로 뜨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 건져 올린 내용들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내용이 이거여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레이밍이란 이야기를 이 책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프레이밍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 정치권이 좀 시끄럽잖아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지를 사실 여야를 보수든 진보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내용도 전혀 다르게 읽히는 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종수 장관인가요? 옛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것 때문에 여야에서 말이 많죠. 여당에서는 그냥 적법한 절차다. 야당에서는 고 최수근 병장, 최수근 상병인가요? 병장님인가요?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거의 이제 주도적인 책임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전혀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보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보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 사건이 전혀 다르게 읽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정치에 별로 별로 관심이 없고, 자,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레이밍은 마케팅에서 널리 쓰이는 기법이다. 60개 치킨은 매일 깨끗한 기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고 광고한다. 통상 치킨 가게에서 닭을 50에서 70마리 정도 튀기고 나면 기름을 간다고 한다. 기름이 검게 변해서 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 당연한 상식을 60개 치킨은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다. 신선한 기름만 쓰는 치킨집으로 자신들을 프레이밍하면서 기존의 치킨 가게들은 신선하지 않은 치킨, 60개 치킨은 신선한 치킨으로 나누는데 성공한 것이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60개 치킨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야, 여기는 정말 깨끗한 기름만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 모르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 다른 가게들도 50마리에서 60개 치킨보다 더 적게 튀기죠? 50에서 70마리만 튀긴다는 거예요. 근데 60개 치킨이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다만 그 부분을 강조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나쁘다고 욕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밍,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 하지 않고도.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방 10%가 아니라 단백질 90%다. 단백질 90%라고 쓴다. 틀린 말은 아니고 같은 말인데 어떤 걸 앞에 두느냐에 대해서 전혀 달라지죠. 사망률 20%가 아니라 생존율 80%라고 쓴다. 5% 할인 대신 1만 원 할인이라고 쓴다.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한 달 후원금 5천 원이 아니라 커피 한 잔이 아프리카 아이의 한 달 식사라고 쓴다. 뒤쪽이 여러분 훨씬 더 매력적이고 설득력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표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마케팅하는 글쓰기 어떤 핵심이 이런 거라는 것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흔히 보아오는 건데 이런 작은 카피 하나가 사람들 선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때 5% 할인하는 것보다는 1만 원 할인하는 게 좀 더 와닿잖아요. 한 달 후원금 5천 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커피 한 잔 값이라고, 그래서 커피 한 잔이 아프리카의 한 달 식사로 쓰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제 그 프놈펜 캄보디아 얘기를 하면서 캄보디아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전이 왔던 그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들, 평일인가 주말인가의 저녁에 식당에서 불이 꺼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그게 얼마나 캄보디아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내용, 이런 노하우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노하우를 가진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것들 팔아도 좀 더 마음 끌리게 팔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훈련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판매를 위한 글쓰기 구조를 있다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아마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요. 일단 문제제기. 여름철 땀 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이게
문제 제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냐? 사람들의 불편, 불안, 뭐 필요, 욕망들을 강조하는 게 강조하고 그 답을 주는 게 브랜딩입니다. 글쓰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판매를 위한 글쓰기라면 훨씬 더 그게 선명해야겠죠. 그래서 여름철 땀 냄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다자바 마스터가 땀 냄새 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입증과 약속이 따릅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채취 방지 효과 12시간 지속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과 혜택을 얘기하는 거죠. 선착순 100명에게 2병 구입 시 추가 1병 증정. 그 다음에 행동 요구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 이게 판매를 위한 글쓰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 후킹하는 요소, 문제 제기, 그리고 도입, 그리고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한 어떤 자료, 입증과 약속을 한 후에 가격과 혜택, 그리고 행동 요구를 하는 게 이제 액션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글들이 결국 우리가 조회도 많이 되고 전환으로 구매로 전환이 되는, 구매로 많이 전환되는 글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조회수가 많고 또 구매로 전환율이 높은 글들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아마 마케팅에 관련된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 얘기를,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가시 바르듯이 발라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렸는데, 좀 더 궁금하시면 직접 사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이 나쁘다고 해서 뭐 살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일일이 정독하지 않아도 모든 책을 정독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뽑아놓은 내용들만 일단 보셔도 도움이 될 거다. 근데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저도 적극 추천드립니다만 바쁘시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 요약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까, 요약한 내용들만 여러분들께 숙지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튜브 클래스 25일차 박효철의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25일차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효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새벽 6시에 뵙겠습니다.